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사님도 운동하시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 방송하잖아요. 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새벽 더 일찍 하실 수도 있죠. 더 일찍이요?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오시는데 네, 새벽 2시에 하시면 되지 뭐. 보통 그래서 점심에 많이 하더라고요. 운동을? 족보맨들은. 맞아요. 근데 점심에 하는 게 약간 좀 고민은 돼요. 이게 하고 나면 힘 빠져갖고 오후 일 할 수 있을까? 뭐 좀 이제 피곤하죠. 네. 또 운동하고 나면 또 힘이 또 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엔비디아 이렇게 또 갑니까? 엔비디아 또 올랐어요. 네, 뭐 어제 아침에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제 시장은 그냥 스타게이트 시장이에요. 스타게이트. 네. 그냥 이게 전 세계 시장을 다 지배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어제 일본 소프트뱅크가 11% 올랐고요. 뭐 지금 엔비디아가 4%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4% 올랐고요. 그리고 오라클 뭐 이런 것도 다 급등했습니다. 네. 5%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타게이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냥 스타게이트 시장이다. 네. 어제 하루는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는 0.3% 올랐는데 나스닥 1.28% 올랐죠. S&P 500 0.6%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기술주 중에서 반도체, AI 반도체 쪽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다음 이슈는 이제 블랙웰의 뭐 200, B200, 네. 그동안 이제 결함이 있었던 걸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또는 B300 얘기 뭐 요 부분하고 실적 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다시 재돌파했고요. S&P 500은 장중에 신고 지수를 경신하고 떨어졌습니다. 6,100포인트를 찍었었고요. 6,099포인트가 직전의 고점이었습니다. 네. 신고 지수 6,08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스타게이트 시장이라고 표현드렸던 것은 이제 섹터에서 그쪽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시장 전반적인 기저의 심리가 지금 반영된 것은 우려보다 온건한 또는 지연된 관세 정책이 나오면서 네. 지표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그동안 이제 트럼프 정책, 트럼프 2기에서 얘기하는 걸 항상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갑니다. 그냥 한쪽만 가지 않습니다. 네. 이제 어떤 쪽에는 우려가 더 많고 어쩔 때는 기대 심리가 더 많고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금 관세 정책에 좀 지연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 우위의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수 있는 거고 그 핵심에는 AI 반도체가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타게이트 하면 우리는 연관되는 업체들이 뭐 예를 들면 전기 공급하는 뭐 이 관련된 그다음에 될것 또 같고요. 반도체 네. 뭐 또 있을까요? 스타게이트 뭐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력기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래요? 반도체보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가져왔는데 그냥 탁 찍어 주시네요. 역시 인사이트 대단하십니다. 제가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게 정영진이구나 이런. 정말요? 시대감. 재밌어요. 책 제기 돼 있는 게 재밌었더라고요. 재밌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에 이렇게 한번 책을 한번 써. 재밌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젊은 20대 저는 딸이라서 딸하고 좀 또 느낌이 다르긴 한데 예. 아들이 있으면 무조건 읽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딸은 왜 안 되는데? 예? 딸도 읽으라고 해요. 그 남녀 뭐 성차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 물론 뭐 모든 사람이 그러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차별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딱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맞죠. 예. 근데 지금 딱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계속 어떤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제 뭐 이거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요. 일단 초기 자금 1,000억 달러로 AI 인프라에 스타게이트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쫙 퍼졌던 거예요.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의 합작 벤처를 출범한다는 거고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확대한다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 급등한 겁니다. 어제. 네. 내용이 뭐냐? 미국의 AI 주도권 확보 및 외국과의 격차 목표. 이 외국이 중국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곽강을 받았던 시장에서 환호를 받았던 이유는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개별 기업들이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막 그 플랫폼 회사들이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각자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확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러면서 이게 확장되고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작업을 들여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시대에 더 빨리 갈 거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이제 전 프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전력 기기, 전력 설비 이런 데 다 급등했습니다. 네. 그런데 데이터 센터에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발전기, 냉각 시스템 등 대량의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 아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관련된 것들이 다 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 시설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대통령 이제 후보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력 설비, 전선, 네. 뭐 변압기 전체적으로 꽤 많이 올라왔다 한번 밀렸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좀 주춤쯤 하고 있었는데 일제히 다시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4만 8천 원인가가 고점이었습니다. 최고점. 옛날에 최고점 말고요. 최고점이었는데 22만 얼마까지 갔죠? 22만 4천 원인가 5천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볼게요. 물론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됐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23조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네. 23.4조 나왔죠. 지금 실적 그거 나왔습니다. 좀 SK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요? 예, SK 하이닉스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AI 인프라 그리고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쪽 이게 좀 중간에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리고 각 플랫폼들이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장은 중간에 잠깐 쉬고 이런 부분이 오래 있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23.4조 나오죠. 23.8 일단 영업 그 23.4673억 원 나왔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시장 컨센이 23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온 겁니다. 4분기만은 제가 지금 못 보고 왔거든요. 방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반영이 좀 된 거라고 거의, 보여지고요. 거의 이제 컨센 정도 나온 살짝 거 높아진 거죠. 왜냐면 컨센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컨센이 지금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이제 채운 거니까 시장 기대에는 뭐 충족을 했다. 예. 4분기에는 매출액이 19조 7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조. 4분기에 네. 그 영업이 4분기 영업이익은 8.8조를 위로 가서 8.5조까지 봤거든요. 8조 800억. 네, 그러니까 약간 아래이긴 하네요. 약간. 근데 4분기는 대부분 실적 미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이 영업이익이 한 20조를 팔았는데 8조가 나왔어요? 네. 잘 남겼네. 그러니까 HBM 같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확 높아지네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뭐 심지어 올해 2025년도에는 삼성전자가 시장 영향을 주는 주도주가 아니고 뭐 SK 하이닉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제 삼성전자도 소폭 오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전력기기, 전력 설비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의 발전과 함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하는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더 움직임이 컸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엔 지금
그 HBM만이 아니고요. 뭐 네트워크 장비하고 발전기, 냉각 시스템 이렇게 다 들어가면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제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비해서 참 빈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제 발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국가 AI 컴퓨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이 3대는 뭘까요?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 한국?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2027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간 합작 국가 AI 컴퓨터 센터를 구축한다. 이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2조 7천억 정도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 학계와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로 국가가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근데 세계 3대 해서 야, 이게 가능하겠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미국, 중국 말고는 충분히 가능하긴 별로 하겠네요. 없습니다. 네. 뭐 못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건 이런 거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스타게이트 추진을 막 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왔습니다. 네. 근데 이거 파트너로 일본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이 좀 이런 부분에 이런 거 있죠. 정밀 공학, 그리고 소재, 막 이런 아주 독특하게 일본이 네. 잘하는 분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품 완성품에 나오는 것들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부각이 좀 있었는데 일본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매번 그쪽에 있는 기초 소재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뭐랄까 선두로 계속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에 대해서는 좀 다른 데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미국처럼 미국이 전통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것처럼 일본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반도체 공장 엄청 짓잖아요. 네. 일본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일본의 손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월가에서 월가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전체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았으니까 다른 데도 다 올랐고 그리고 어제 독특하게 뭐 막 중구난방 얘기가 이렇게 되는데 순서가 안 되는데 2차 전지도 같이 올라와줘가지고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문득 그랬는가? 어제 그냥 갑자기 그 생각 든 거예요. 냉각 시스템 하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에 히트 펌프 같은 것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특히 B2B 히트 펌프는 LG전자가 되게 잘하니까. 그래서 혹시 LG전자 올랐나 보니까 LG전자도 어제 올랐더라고요. 한 약간 2% 정도. 올랐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제 실적 쇼크로 나오는 기업들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떴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제 생각에 우리 시장의 그게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장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이번에는 워낙에 계속 좋지 않은 상태에서 눈 높이고 계속 낮아진 상태에서 올해 더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요분기 4분기 실적에서 상당 부분 털어내고 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오르는 겁니다. 앞으로 뭐 전망이 엄청 좋고 이런 부분보다도 네.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LG전자 얘기하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LG그룹이 좀 그런 쪽이에요. 굉장히 안 좋아서 계속 실적 보면은 LG그룹도 대부분 다 실적들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네. 좀 있거든요. 그런데 턴어라운드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뭐랄까요 그룹이에요. 네. 거기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그룹인데, 근데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뚜렷하는 게 이제 LG그룹은요 전장 사업이 확실하게 그렇죠.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우리의 생활에 들어오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됐을 때 LG그룹이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지금 이익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LG그룹은 좀 조금 뒤처져 있는 항상 그런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문 주셔서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15% 올라서 2,547포인트, 코스닥 0.86% 올라 732포인트인데요. 2,547포인트 저점으로부터 좀 올라왔고 이 숫자가 그냥 우리 맨날 그만 하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1년 올해 시작해가지고 이제 3주 정도 지났고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지나면 이제 곧바로 2월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밑에는 뒷부분은 없기 때문에 봤을 때 이게 아무튼 얼마 안 지났지만 그래도 한마디 드리면 연중 고가입니다.
연중신고가 요 가격이 연중고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이제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요. 지난 연말서부터 연초에 급등을 했다가 약 한 2주 동안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계속. 네.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 물론 연동하겠죠. 그런데 수급과 또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양쪽 다 수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선물도 한 5천 계약 샀고요. 여기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다. 맨날 파니까 요걸 안 바꿨네요. 외국인들 어제 3,500억 정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3,500억 정도 샀고요. 프로그램 매수도 한 5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황은 두 가지.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을 할 때 모멘텀이 없고 수급이 안 따라준다 그랬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었고요. 모멘텀은 어제 스타게이트인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는. 네. 어제 스타게이트가 모멘텀이 돼서 좀 주춤주춤 하다가 어제 1% 위로 올라서면서 지수는 2,500포인트, 2,547포인트까지 올랐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요거 외국인들이 산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 맨날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쓰시다 보니. 아니, 요걸 이제 고치는 건데 못 고쳤습니다. 어제 반도체 상승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반등을 했어요. 2차 전지는 지금 주가가 요즘에 좀 되게 웃기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좀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이상 올랐다가 그 다음날 훅 빠졌다가 그리고 어제 다시 올랐어요.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설명드리기를 2차 전지를 쭉 설명을 드릴 때 2023년 7월서부터 2024년 11월까지 내리 빠졌고 네. 긴 기간 동안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 확정되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20-30% 빠졌습니다. 그리고 취임되고 나서 또 빠졌거든요. 7-8%.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하락의 기간과 폭이 예전보다 작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뭐 2차 전지에서 한병화 연구위원이 설명드린 부분 여러분 들으셨을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전력 설비, 원전, 우주항공, 건설기계 뭐 어제 이쪽은 다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양자 컴퓨터도 요즘에 등락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등락 어마어마한데 뭐 이 상승이 미국도 30%씩 빠졌다 30% 빠졌다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올랐다 네. 갔다. 근데 우리 양자 컴퓨터도 우리는 이제 상한가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20에서 30%까지 올랐다 내렸다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이게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원전 테마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네.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이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는 진짜 이런 효과가 좀 있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나라는 예.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원래 그냥 연초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얼마나 끌고 갈까가 그냥 이제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빠진 데서 낮은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조금만 분위기가 좀 잡혀지면은 조금 어떻든 올라가려고 하는 막 그게 막 보여요 시장에서요. 막 보이는 상황인데 막 가다가 맞고 또는 다른 악재가 나오고 막 이제 좀 막 여러 군데서 돌팔매를 맞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말씀을 주시니까 연초에 네.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우리나라 국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려의 부분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 정치권에 이제 혼란스러워 있는 상황이 있는데 3월 말에 공매도 다시 됩니다. 공매도 돼요. 그거 이제 시행 이제 확정 거의가 아니고 이제 확정이에요. 그거.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안에 우리 그 밸류업하고 상법 개정 있잖아요. 네. 그거 빨리 다시 이게 공론화 돼야 돼요. 네. 그 안에.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든 분위기 잡고 좀 가다가 그러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이 좋아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로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 좋은 섹터, 안 좋은 종목에는 매도를 합니다. 애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가 심화가 되면서 롱숏 재검이 들어오니까 헤지펀드들은 그 롱 쪽에는 계속 올라가는 거는 계속 네. 올라가지만 안 좋은 것들 매도를 해서 안 좋은 쪽에 그나마 좀 뭐라도 좀 저점으로 또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매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요게 뉴스플로우나 아니면 공론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3월이 멀지 않아요. 그러네요. 한 이제 달, 두 설 달, 지나고 나오면은 2월이거든요. 네. 2월은 또 짧고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바삐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BOJ 회의가 오늘 내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걸 시장에서 약간 걱정합니다. 네,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에 다 이제 묻혀버렸어요. 예전에 이 다보스 포럼에서 기지개 설명 막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묻혀버렸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서 그 보도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꼭 참고로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려보다 온건한 그리고 지연된 관세 정책으로 시장에는 우려보다는 기대 우위의 심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고지수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또 계속 이제 원할 거예요. 시장은.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는 어닝 위크대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얘들 시총이 높으니까요. 얘들에 따라서 시장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실적 미스가 나와서 빅테크 종목이 어떤 종목이 뭐 10% 15% 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이 주요 빅테크들이 거의 대부분 다음 주에 싹 발표하는 건다. 전체적으로 다 발표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발표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쉬잖아요. 그렇죠. 여러 부분도 좀 연관되어 있는 섹터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GDP 잠정치 발표되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지금 좋게 발표됐습니다. 어제 한 3.4% 올랐고요. 1월 7일 날 2,500포인트 상향 돌파 후에 등락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상승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단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됐고 스타게이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를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섹터별 그리고 이슈별 테마 또는 산업별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리기를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을 이렇게 좀 보면은 작년보다 그래도 좋아진 부분은 뭐냐면요. 신고가 내면서 올라가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은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고 안 좋은 애들은 계속 물론 안 좋지만 한번 좋다고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온 쪽은 계속 오르는. 작년에는 어땠냐면요.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질 못했어요. 좋다고 해서 실적이 좋을 거야. 아니면 뭐 성장 뭐 내러티브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사잖아요. 올라가는 걸 쫓아서. 네. 그럼 내려와.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와서 샀다가는 다 깨지는 거예요. 작년 내내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는 왜 좋대라고 해서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오는데 뭐 어떤 뭐 수주가 있대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실제로 가요. 그렇게 맞고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달라졌습니다. 분위기는 약간 달라지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냥 섹터별 종목별로만 움직인다.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는 아직까지 없다. 왜냐하면 네. 이제 삼성전자도 여전히 지금 옆으로 밑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들 좀 몇 개 아까 못 본 것들. 예. 예. 2월 1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이제 언급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2월 1일부터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시장에서는 기존의 관세에 10%를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악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워낙에 60%를 60% 100% 막 이 얘기를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해석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번에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되 망치가 아닌 정밀한 도구로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보편 관세 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보편 관세를 시행할 확률은 25%뿐이 안 된다. 월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편 관세를 25% 때린다는 게 아니고 아니. 보편 관세를 할 확률이 예, 예. 4분의 1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또 앞서 나가는 느낌이 좀 있죠, 시장이. 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지금 시장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미국의 지금 대형 화재 이후에 이 사후 처리에 대해서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참고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 수익률이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이나 이런 국채 수익들이 쉽게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게 이 영향이 있다라고들 이쪽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 2000년 이후에 5번의 대형 산불 후에 미 국채와 지방채 금리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과거에 데이터를 봤더니 모두 상승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관세 정책이나 재무부의 국채 발행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영향이 없지 않았다. 항상 있었다고. 특히 지방채는 당연히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번에도 LA 카운티 지방채는 신용등급 하향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재정이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채권 발행할 거고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결론은 과거 사례에서 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의 움직임은 이제 제한적 일정 기간 동안 움직였고 추세적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국채 수익률 움직임을 볼 때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번, 4번 뉴스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5번 메타 블룸버그발 뉴스인데요.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 메타 세상 뭐 이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글래스와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클리 브랜드 스마트 글래스 개발,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고급형 스마트 글래스 출시,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버드 및 스마트워치 개발. 처음에 제가 아이버드가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쓰는지 몰라갖고 열심히 또 이것도 물어봤어요. 직접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드론, 일종의 드론. 드론이요? 일종의 드론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나 뭐 우리는 텍스트만 얘기하는데 네. 사물에 있는 환경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을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장착된 네. 카메라 장착된 그걸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까지 첫 번째 AI 글래스인 아르테미스를 출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이거 지금 당장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당장 주가에 영향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뉴스를 픽을 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제품에 AI 기능을 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봇이나 자율주행이 AI의 혁신으로 인해서 발전으로 해서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쪽 부분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저는 읽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어제 우리 주식을 안 하는 사람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 오늘 S24 나왔다면서요. 저는 작년에 S24를 샀는데 근데 뭐 혁신이 뭐가 있어? AI 기능이 뭐가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날 주식을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능이 그러면 스마트폰의 혁신이 뭐가 될까라고 볼 때는 AI 기능이 들어가는 그래서 애플이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애플 인테리어에서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비판을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부분은 그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맨날 이 똑같은 기기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이 스마트폰이 옛날부터 우리 얘기했던 거 뭐냐면 이게 웨어러블로 갔을 때 본격적으로 혁신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전보다 많아졌고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 뉴스를 좀 가져왔고요. 네. 저거 보면서 그 CES에서도 네. 피지컬 AI, 월드 모델, 네, 코스모스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러니까요. 피지컬 데이터가 없다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을 수 있는 게 최고가 지금 테슬라인 거잖아요. 그럼 네, 다 찍고 다니니까. 그거 모으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시도 아닐까. 그렇죠. 뭐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카메라로 돼야지 웨어러블 어떤 기기들이 좀 해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또 제가 잠깐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있어요.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중국에서 학위 받고 중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이제 증권업에 있는데요. 네. 근데 오랜만에 중국을 다녀왔대요. 지난달에. 네.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중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너무너무 기기들이나 생활에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제 실례로 하나를 예를 들어준 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 전기 자동차 택시를 탔는데 전기차 택시를 네. 탔는데 가는데 우리 실제 뭐 사거리 지날 때
저게 주황색이 되면은 서해되고 주황색이 되기 전에 될까 말까 봐 늘 그런 걱정을 하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가 지금 60km로 가면은 저게 지금 바뀔 때 60km 달렸을 때 지나갈 수 있어. 60km 달렸을 때는 서해대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얘가. 아, 네, 네. 예. 현재 차가- 내 속도에 따라서 예, 저 예. 신호가 언제쯤 바뀔 거니까 예. 그 전에 얘는 서야 되고 얘는 예. 가도 되고 이런 그리고 걸. 어저께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자기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와 정말로 깜짝 놀랐다. 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번 CES 갔다 오신 분들 주변에 있거든요. 네. 우리 맨날 여기서 앉아서 로봇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갔다 온 사람들은 완전 다 충격이었대요. 충격이었. 우리나라 어떡하나. 아까 지금 그렇죠. 중국 갔다 온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 얘기를 딱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어떡하냐, 우리 기업들 어떻게 이런 것처럼 CES 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시연하고 생각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기술 발전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돌아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기 되게 못 살았던 나라들의 기술 수준 그런 정도의 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정프로님 중국이나 미국 한번 갔다 오세요. 중국을 가요? 중국도 갔다 오셔. 한번 지금 무비자도 되니까. 체험에 네. 아 그래요? 해서 그렇게 되게 얘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애거든요. 네. 유학하고 온 애인데 와 너무 놀랐다고 우리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하. 네, 이제 그 표현을 드리는 거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게 되게 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신기술이라든지 새로운 게 있었을 때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또 이자님 질문하시니까 네. 제가 그냥 네. 잠깐 단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트럼프 2기에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제조업에 혁신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을 붕괴시키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에 필연코 로봇을 활용한 제조업 혁신이 들어간다 이제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많이 가져야 된다. 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 우리 여기 잘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뭐 그럴까요? 26분이니까 제가 보통 원래가 20분까지죠. 근데 맨날 길어져갖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중요합니까? 콘텐츠가 중요하죠. 네. 좋아하는 분들 워낙 많으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에 한번 제가 갔다 와 보겠습니다. 그 정프로님이 체감하면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CS도 정프로님이 가시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네. 그걸 표현하는 사람의 표현 방법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같은 걸 보더라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전달이. 알겠습니다. 大家好，我是什么? 중국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谢谢.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